함께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SBS가 함께합니다. 2022년 관객들이 선정한 최고 기대작 뮤지컬 스위니 토드. 완벽한 싱크로율을 완성시킬 강필석, 신성모, 이규형, 전미도, 김지현, 리나.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이 시대 최고의 스릴러 뮤지컬 스위니 토드. 3월 5일까지 샤롯데 시어터.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배성재 악플 경험 고백. 뚱뚱하단 댓글 틀린 말 아냐 라고 인정. 요즘 난 alright.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예림 Alright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내 목소리 너무 좋네요. 살이 Alright이라고 하신 분 뱃살이 Alright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배성재 악플 경험 고백 뚱뚱하단 댓글 틀린 말 아냐 라고 인정이었습니다. 또 쇼킹이겠죠? 예, 쇼킹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제목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악플이라고 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팩트기 때문에 팩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에피소드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녹화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악플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게 또 기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디오 할 때마다 뭐 뚠뚠하다, 돼지다, 옥자다, 곰이다 이런 채팅창 글이 올라오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기가 곧 서초동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좋은 떡밥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이걸 쿨하게 인정했다고 포장을 해주셨는데 인정할 거 말 것도 없죠. 보이는 그대로기 때문에. 예. 하지만 선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맞는 말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그나마 감사하고. 자, 또 제가 살이 빠졌을 때는 놀릴 게 없어서 노잼이었다가 요즘 요요 왔다고 다들 신나서 댓글 치는데 다시 또 빠집니다. 지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강렬한 일침과 함께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고요. 제목처럼 막 나갔다가 꼭 잘못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현실 상담을 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세요. 곰인 상담인가요? 고민간의 상담인가요? 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맨 정용국 씨의 일침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요. 아무 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앰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 티팩트,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잘 식힌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탈모엔 한국미용 메디팜에서 노거자 탈모 전용 샴푸, 민감한 피부엔 노바메디에서 아토피 케어 문어크림, 대치동 중등 와이더 에듀에서 중학교 인강 무료 수강권, 이너뷰티 전문 하루하루에서 하루하루 저분자 콜라겐, 떡진머리 해결사 미에나에서 뱅뱅 마이퍼펙트 뱅뱅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을 만났습니다. 착착착착 안전운전엔 착 착착착착 걸을 때마다 착 포인트가 착착 착한 생활 착착 착 하면 되는 세상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에서 만나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대리 불러야지. 천사대리 대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대리 1588 대천사 천사대리.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이리 오너라. 웅진 스마트홀.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보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입니다.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베스트 슬립.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늘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소년제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21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소형 SUV, 2023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까지 XM3 올해의 차 3관왕을 기념해 마련한 3.3% 저금리 또는 월 33만 원 할부 혜택. 지금 전 시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디지털 생활용품 합리적으로 사고 싶어? 가성비 좋은 쇼핑은 유파마켓. 남부럽지 않게 쇼핑하고 싶어? 가성비 좋은 쇼핑은 유파마켓. 당신을 위한 가성비 쇼핑. 쇼핑은 어디? 유파마켓.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954님 작년에 여자친구가 베텐을 추천했을 때 요즘 누가 라디오 듣냐 하고 안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부터 퇴근하면서 베텐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솔로입니다. 이 던지기네, 베텐 던지기. 예. 자, 여자친구는 오래 안 가지만 베텐은 여러분 곁에 계속 있습니다. 5638님, 베텐 처음 듣는데 배성재님 원래 목소리 좋은 거 알았지만 라디오로 들으니 또 새롭네요.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성대는 잘생긴 배성재 짱짱. 감사합니다. 이런 게 팩트죠. 예, 저도 목소리는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홍연우님,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대학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해야 하는데 정든 것들을 다 고향에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이상해요. 서울살이도 잘 해낼 수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뭐 대학교를 가시게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축하드리고, 예, 2월이 지금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뭐 학교들 보니까 다 교문에 그거 걸려 있더라고요. 2월 며칠 졸업식. 예, 2월은 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날씨는 또 쌀쌀하고, 예, 봄이 오는 것 같다 안 오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졸업식하고. 어차피 곧 입대한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왕진현님,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제 밸런타인데이라고 예쁜 초콜릿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저에게 주는 선물로 비싸고 예쁜 수제 초콜릿도 하나 샀습니다. 그렇죠. 초콜릿은 뭐 셀프로 먹으면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여자가 남자에게 주고 남자가 여자에게 주고 뭐 이런 관계성이 크게 밸런타인데이라고 없기 때문에 남자가 사도 딱히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 자, 0564님, 오늘도 베텐 들으면서 퇴근 중입니다. 양이 사료가 모자라서 친구한테 동냥하러 가요. 양이 사료 동냥. 예. 자, 4274님, 베텐은 월요일이 제일 재밌어요. 게스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파이팅 하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얍삽한 목소리를 소유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7년을 빠짐없이 했는데 누군지 모른다. 네, 앞으로도 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웃기면 되는 거죠. 네, 몰라도 되고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네. 베텐으로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득될 게 없죠, 딱히. 일단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만 해도 전 충분히 감사하다. 그렇죠. 네. 자, 모르는 남자라고 바꾸자라고 하시면 언노운. 그냥 게스트, 예. 월요일 게스트. 언노운맨. 미스터 노바디. 여기서 이상한 게 많이 생겼어요. 뭐 곰윤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얻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소에 얍삽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김지유님이 정용국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얍삽하냐고. 요거는요 웃음소리가 사악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남 잘못된 거 보고 웃는 웃음이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베텐에 나오는 남자 게스트들이 다 사악한 웃음 웃지 않습니까? 네, 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웃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을 예정입니다. 네. 네. 사실 뭐 베텐과 가장 관통하는 감성이 어울리는 게스트 누굴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뭐 누구는 네. 뭐 박문성이다, 누구는 침착맨이다, 네네. 누구는 넉살이다, 이종범이다. 저는 정용국 봅니다. 예, 사악하게 웃어야 됩니다. 빠짐없이 오고요 일단. 네. 빠짐없이 오고 사악하고 잘못도 있고.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예. 베텐에 관통하는 인물은 정용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9258님 오늘 스님의 땡스타 보니까 배성재 세트를 정식 메뉴로 등록했더라고요. 조만간 배성재 세트 도장 깨기 겸 스님 뵐 겸 가보고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메뉴판에 제 이름이 올라간 건 아니죠? 아니고 그냥 그 직원이 한 번에 우리가 뭐 콜라 사이다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바로 그냥 딱 누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기에 제 이름이 들어갔다. 그렇죠. 포스기에 이제 뭐 소곱창이 아니라 그냥 배성재 세트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일반 메뉴 2배의 크기로 만들어놨어요. 바로 딱 찍을 수 있게. 아니 이거 주문이 그럼 많이 들어오나요? 생각보다 꽤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도장 깨기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처음에 딱 나오면 이렇게 많아요?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보통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최고의 명대사 포스가 함께하기를 있었으니까 저는 포스기가 함께하기를. 괜찮네요. 저도 이제 포스기에 사람 이름 넣은 거 처음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프리를 했기 때문에 나름 연예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예인이죠. 매상 테이블이에요 그냥. 예. 근데 뭐 광고에 나온 것도 아니고 메뉴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명함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포스기. 예. 야 포스기계 처음으로 이름 넣는 사람 아닌가? 진짜로? 예. 네. 포스기가 함께하기를. 네. 알겠습니다. 어울린다. 자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예, 지혜랑 뭐 태진 씨 뭐 해가지고 같이 많이 달아줬습니다. 그래요. 네. 베텐의 선한 영향력이 이거 아니냐고. 좋죠. 참고적으로 볶음밥은 빼놨습니다. 성재 씨가 드시는 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걸 안 적어놨어요. 볶음밥은 그냥 달라 그러면 이제 나오죠. 네. 4인분. 네, 4인분 같은 뭐 8인분 이렇게 주고 하니까 네, 다 먹잖아요. 네. 우리들만 아는 챌린지라고 하신 분 있고 메이더 포스기 위드유. 자 7362님 몇 주 전 토요일에 용국이 형 보러 곱창집에 가서 배성재 세트를 시켜 먹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알바분에게 용국이 형 오시는지 여쭤보니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결국 안 오셨고 아쉬워서 포장에 쓰는 듯한 스티커를 기념으로 가져왔습니다. 리뷰 조공이라고 돼 있는 스티커 어디다 써야 되냐고.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보통 이제 수요일 날 좀 많이 나가고 나머지 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스티커를 갖고 오셨네요. 특별히 쓸 데가 없죠. 이건 이제 띄셔가지고 바닥에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그렇게 찍찍찍찍으로 쓰시면 됩니다. 먼지도 있고 저는 그 바닥에 김가루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김을 뭐 웬만한 거 싸먹기 때문에 김가루들 까만 김가루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런 거만한 게 없어요. 요거만한 게 없어요. 네, 직방입니다 이거. 굿즈를 훔쳐간 분이고요.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작년에 왔던 각설이님 남자분입니다. 여자친구 생일이 2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여친 주변의 남사친들이 생일 선물이라며 초콜릿을 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생일 선물이면 다른 걸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초콜릿을 준 건 제 여친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친 생일 겸 밸런타인데이라 만나기로 했는데 기분이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마인드면 내년도 발렌타인데이는 혼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선물을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가격입니다. 초콜릿을 준 이유는 가격이 제일 싸요. 그것 때문에 준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솔직히 머리 아프고 왠지 있을 것 같고 초콜릿 솔직히 10,000원 맞대? 10,000원 미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비싸봐야 뭐 5만 원 정도로 갈 수가 있고. 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 의처증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그냥 믿어주시고 주변에 남사친 많은 게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이제 물질적인 걸로 딱 눈앞에 보이니까 본인이 약간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 본인도 좀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 뭔가 격차가 있다는 거죠. 얼굴이 많이 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좀 작아졌으니까 이런 거 보고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사랑하면 본인이 좀 더 작게 느껴지죠. 그렇죠. 바로 얼굴을 찍고 그래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예전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는 초콜릿만 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콜릿을 딱 받았을 때 그 뒤에 또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궁금증을 품게끔 만든 그런 날짜가 오래됐죠. 그래서 주변에 초콜릿을 주는 걸 다 봤는데 아주 똑같이 이것만 준다. 그럼 진짜 혼자 있는 거야. 다른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암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른 사람들도 기념을 하게 되는 뭔가 공휴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어떤 날의 생일인 분들은 그렇죠.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거든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비슷하게 준다? 서운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도 많이 받았고 그 많은 초콜릿을 다 먹지 못합니다. 근데 남친이 더 큰 초콜릿을 준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눈치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원리입니다. 역으로 가야 되죠. 네, 너무 불안해하시면 안 되고요. 남자분들이 이제 과연 이런 걸 주는 게 맞냐, 선물을 약간 뭐 고가의 선물이라든가 마음이 들어있는 이런 걸 주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3월 14일 날 나도 화이트데이 때 뭔가 받지 않을까? 그때까지 만남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주자. 그게 팩트입니다. 지금 이분의 어떤 기한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빨리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고려해 보셔가지고 첫 번째 발렌타인데이는 그렇게 고가까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가는데 순서 없다라고 하신 분은 뭐죠? 그냥 늘 쓰시는 분. 아무 말이나? 여기서 가는데 순서 없다고 왜 나오죠? 그냥 뭐 식사하다 갑자기 쓰신 것 같습니다. 늦게 드시네. 그렇죠. 네, 남사친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준 걸 알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시면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드라인 한 달.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기예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요? 위기는요. 뭘 해도 위기입니다. 돌릴 수 없다 방향을. 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남사친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래 쟤는 저거 줬는데 난 이 정도 주잖아. 이런 걸 보여주면 역시 내 남친이야. 이런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가는 건 한 달 정도다. AS 한 달.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인생은 초콜릿 박스 같은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무거나 매크로 써놓고 그냥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톰 행크스 나왔던 영화에 나오는 건데. 포레스트 검프. 네, 뭐가 나올지 모른다. 요즘 다 알지 않습니까? 투명이라서. 그렇죠. 옛날 거를 너무 갖고 오시면 요즘 현대사회랑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좀 많이 다르죠.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신 분 있는데 위기는 곧 기회지만 늘 위기다. 네, 항상 위기고 나한테 직결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 연애사연의 가장 키포인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우리 베테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남 얘기구나. 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일침이 아니라 연애학개론인데 어차피 차이가 없죠. 네, 똑같습니다. 연애라는 게 누가 있어야지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2부에 들어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부부터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후에는 일침을 쏴드립니다. 익명이님, 여자분이에요. 가루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10살 어린 남동생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동생은 데이트하고 12시 넘어 귀가하는데요. 문제는 아침까지 여친이랑 통화를 한다는 겁니다. 제 방이 동생 방이랑 붙어 있어서 통화 내용이 다 들려서 고통스럽습니다. 꽁냥꽁냥한 대화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시꺼멓고 푸석푸석합니다. 나이 많은 늙은 누나가 꼬장 부린다고 할까봐 뭐라고도 못하겠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용국스님? 가루를 만들어 달라? 예. 이상한 내용을 많이 쓰셨네요. 그렇죠. 나이 많은 늙은 누나가 꼬장 부린다.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고 푸석푸석하다. 간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잠 며칠 못 잤다가 이렇게 안 와요. 이거는 근데 원래 안 좋은 거다. 그렇지, 원래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다 붙인 거죠. 남동생 탓을 하면 안 된다. 전혀 상관없죠. 이게 데이트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커플이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다가 이제 잠이 들 때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갑자기 이렇게까지 통화 오래 했어? 이런 게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기록이 거의 기억 같은 게 옛날이라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라가 또 얘기를 하면 괜히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전화하다가 잠든 적도 있고 여자친구도 잠든 적이 있어요. 근데 누나가 딱 와가지고 이거는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너 자꾸 이렇게 밤늦게까지 통화하는데 누나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마. 세게 딱 얘기를 하면 남동생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여자친구한테 빌미가 생겼거든. 아하. 남자친구도 음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여자친구 집 앞에까지 바래다주고 집에 오면서 톡하고 씻고 와서 다시 또 전화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하다 보면 힘들거든. 근데 누나가 방패막이가 있잖아. 누나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상하게 하지 말래. 그러면 어느 순간 동생이 고맙다 그럴 겁니다. 네. 동생 입장에서 조금 힘들던 차에 네. 누나가 컴플레인을 했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고 여친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누나가 되게 무섭거든. 네. 같은 여자 대 여자 아닙니까? 예. 너 누나가 괜히 또 그러면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해주면 그럴까 하고 통화가 점점 줄어들고 누나 얼굴이 이제 검은색이 살색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거 은근히 남자애들 좋아해요. 그렇죠. 네. 3시간 정도 통화하면 할 말이 없거든. 뭔가 새언니 될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그런 느낌으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해주시면 동생 전화 굉장히 빨리 끊을 겁니다. 네. 동생은 얼마나 갈까요? 한 달이라 그랬죠 아까. 예. 이게 이제 솔직히 근데 이거는 요즘 딱 트렌드가 남자가 정하는 권한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예. 남자들은 이제 즉흥적으로 그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그만 만나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빌드업으로 돼서 딱 한번 뱉더라고요. 채팅창도 지금 추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나가 뱉었는데 동생이 오래 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론이야? 누나가 뱉었는데 남동생이 뭐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막 쓰시니까 저희는 이제 늘 익숙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누님께 용국이의 일침. 솔직히 들으면 재밌긴 하지. 밤새입니다 진짜. 그렇죠. 네. 원래 동생은 반대로 간다. 예, 유저는 못 이긴다. 유유상종이다. 예. 샘 스미스, 킴 페트라스, 언홀리 듣고 돌아옵니다.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주권금융 자격증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교육포털 이패스 코리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생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생 소량 디지털 인생
한복 입장권도 역시 에즈랜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킹리적 가심이라고. 이런다고 쌉쌉을 할 줄 알아요? 이건 스불제야. 이 신조어 대사 이해되시나요?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런다고 당신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번역이 필요한 시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통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매트리스예요. 행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일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소망을 담은 수천 개의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던 장면은 주로 새해맞이 행사 때 자주 봤었는데요. 한때 유행처럼 이어졌던 풍선 날리기 이벤트, 올해는 어땠을까요? 전국 9개 지자체 가운데 7곳이 원래의 계획을 뒤집고 취소했는데 그 배경엔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행사 며칠 전부터 댓글을 쓰거나 전화를 걸어서 풍선 날리는 이벤트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수천 개의 풍선은 볼때야 장관이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결국 터져 땅에 떨어집니다. 또 분해되는 데에만 수백 년이 걸리고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자는 마음이 모이면 세상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는 남자, unknown man. 네, 7년 된. 예, 자 이동건님 남자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우동 가게를 하시는데요. 네.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가끔 계산을 안 하고 가십니다. 부모님은 단골이라 서비스 줬다 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용국이 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하는 게 맞을까요? 한마디 두마디 뭐 10마디 더 하죠. 그렇죠. 저기요 이렇게 계산 안 하셨는데요? 단골인데 단골 필요 없습니다. 안 하는 순간 진상이에요. 이분은 과연 모르고 했을까? 알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어머니가 뭐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많이 팔아주고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결제를 한다든가. 근데 그거를 이제 아드님이 봤을 때는 못마땅하다. 저는 충분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이게 외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 외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서비스 줬다 치고 넘어가신다는 건 장부에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어머니가 보셨을 때 사정이 좀 딱하셨나 보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괜찮아 그냥 드려 이런 건데. 아, 영화 변호인처럼. 네, 그냥 드려. 네,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제 그게 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돈을 깜빡 잊고 못 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분이 드신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고의적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왜? 자영업자는 보이거든요. 또 저런다 저거. 이렇게 느낌이 되니까. 이게 반복되면 문제죠. 네. 예. 신고하면 됩니다. 무전취식. 금융치료. 네. 잠깐 앉아 계세요. 경찰 올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 예. 네, 그분과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정도 됐을 때는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드님이 얘기를 하실 때 어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하시게 되면 뒤로 쓱 빠지시면 됩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죠. 단편 소설. 잘 팔렸나요? 네. 엄청 팔렸죠. 그래요? 엄청 감동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감동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한 글자를 붙여서 자영업자의 우동 한 그릇은 별로입니다.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감동 파괴해야 된다. 그렇죠. 경제 올 때까지 앉아 계세요. 좀 기다리세요. 됐어요. 좀 이따 오면 얘기해. 아까 얘기를 했어야죠. 채팅창에 빵에 가면 식사 공짜라고. 어디요? 빵에 가면 식사 공짜라고. 그렇죠. 솔직히 이것 때문에 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렇죠. 이게 일부러 하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 봤을 때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 한 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왜 상 안 되냐고 갈 길 가라 그랬어요. 다시는 안 봅니다. 그래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비율을 다 맞추고 그런 여건까지 따지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됩니다. 얘기 한번 하시는 게 맞죠. 네. 자, 이동건님께 용국이의 일침. 저 같으면 우동 얼굴에 던졌습니다. 네, 드세요. 일부러 하기 맞대니까. 그럼 두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3719님 성별 미상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다 와가는데 부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 자리에 발 난로를 안 끈 것 같다며 사무실에 다시 가서 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무실에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지만 어쩔 수 없이 부장님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겨울에만 3번째입니다. 그만 좀 하시라고 용국수님이 일침 좀 쏴주세요. 야, 이거 진짜 열받네요. 네, 이거 그냥 바로 일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부장님 조기 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폐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에서 또 전화를 또 안 받으면 전화 왜 안 받았어?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너무 악질적인데. 말이 1시간이지 갔다 왔다 하면 2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돼야겠는데. 채팅창에서 욕 나온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보통 저희 사연들 오는 거 보면 과장님보다는 부장님급이, 팀장님급이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이제는 과장님급들이면 저보다 어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소통 이게 여론을 좀 보게 되기 때문에 부장님들도 보죠. 예. 근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번 겨울에만 3번째면 본인이 깜빡깜빡 하는 건데. 그렇죠. 솔직히 요즘이나 옛날이나 떠나서 이거는 그냥 아닌 게 맞죠. 예. 저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야, 사무실에 다시 가라. 본인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길래 가라는 거죠? 사무실 뒤에. 친구랑 술 한잔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 도보로 10분 거리인데 네가 가서 꺼라. 갔다 와. 이렇게 겸사겸사 뭐 바람 쓸 겸. 무슨 바람 쓸 겸 1시간을 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미안한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한테 민폐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잘 끄고 갔던데요. 아니면 뭐 켜있길래 제가 껐습니다. 그럼 수고했어요. 끝. 뭐 하는 거야 이게. 참 가서 엎어버려야지 진짜. 그렇죠.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도 어릴 때는 진짜 뭐 그냥 이제 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뭘 시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뭐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 친구 있었지? 전화 한번 해봐. 전화 안 받으면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도맡아 하다 보면 회사랑 상관없이 거기 있는 사람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요? 부장님 이제 저희가 못 가볼 것 같습니다. 못 가볼 것 같아요. 예, 뭔가 유언 남기는 거 아니에요? 왜 못 가나? 힘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깔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급여 주시는 분이 그 부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들이대면 나중에 또 조용해집니다. 네. 채팅창에 부장님이 일 시켰다고 하고 야근 수당 올리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회사 생활 안 해보신 거죠? 올려서 결제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결제가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중간 결제자가 항상 있어요. 네, 중간 결제 부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사장님 대결을 부장님 하실 수도 있어요. 너 이거 뭐니? 나 때문에? 난로 때문에 지금 야간 수당을 올렸다고? 불편해지죠. 네. 잘도 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회사 생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 꺼주세요? 꺼지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못하시니까 저는 원래 그냥 안 볼 생각하고 던집니다. 상관없잖아요. 인사평가자가 부장님이에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잘리고 집에 있죠. 할 말을 해야 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회사 어떻게 들어간 회사에서 할 말을 하느냐. 그 선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부장님들은. 얘가 설마 이거 갖고 나를 들이받겠어?
그리고 본인이 3번 시킨 것도 모를걸요? 한 번 정도 시키지 않았었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뭐 문제가 불거져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네. 한 번 시켰는데. 그거 얘기한 거야?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어느 회사를 보든지 간에 되게 바쁘게 일하는 부장은 없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장님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건 또 이제 차장 대우까지 했던 제 입장에서는 안 바빠 보이지만 또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꼰대입니다. 예. 정확해요. 네. 네. 백호똥코님 퇴사하라는 말인데 눈치 없이 자꾸 말을 잘 듣는 건 아닐까요? 라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없죠. 네, 이분도 안 다녀보신 분. 댓글이 잘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추측할 뿐입니다. 지단 박치기라. 그냥 막 던지시는데 그렇죠. 딱 선만 지키면 됩니다. 명치를 머리를 들이받아라. 네, 다음부터 못할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요. 딱입니다. 네. 자 3719님께 용국이의 일침 했습니다. 했나요? 네, 조기 퇴사를 바랍니다. 하루 빨리. 그냥 한 번 더 쐈어요. 권은비의 글리치 듣고 돌아옵니다. 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223님 성별 미상이고요. 55세 솔로 사장님이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내 친구 얘긴데 하면서 본인 연애 상담을 자주 해오시는데 누가 봐도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들어만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친과 싸우고 오실 때마다 그 화살이 직원들에게 돌아와 너무 힘든데 연애 잘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일침을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23님께 용국이의 일침. 베테너신데 조언 잘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있어야 또 보통 조언을 하는데 괜히 또 이상한 이론 내렸다가 사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55세 솔로 사장님의 여자친구. 그러면서 친구 얘기라고 굳이 본인 연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약간 민망한 거죠. 그렇죠. 다 티는 나죠. 꼰대들의 특징입니다.
왜 꼰대라고 확정하고 그래요? 55세라. 아니 연애 상담하는데 꼰대야? 느낌이 일단 살짝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고 뭐 가정을 하면 그 해주시는 분과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 만나는 사람의 갭이 좀 있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랑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또 이상한 얘기했다가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잘못했잖아. 친구 아니에요? 그래 친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장 편한 거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부장님의 그 말에다가 리액션만 잘해 주셔도 그냥 아주 흡족해하다. 네, 그거죠. 방향성을 제시하지 말고. 네. 왜냐면 이제 뭐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거고 괜히 또 이런 얘기 했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제갈공명도 아니고. 네. 들어주시는 게 낫죠. 채팅창에 예리한 분이 사연자가 55세 사장이 아니냐. 야 이거 너무 같다. 그렇죠. 55세 솔로 사장님이 내 친구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다 본인이었다. 사연 자체도 모두 자기 얘기였다. 야 이 정도면 거의 이거는 영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텐러를 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날카롭다 날카로워. 글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잠깐 해봤는데. 네. 남의 연애사에 그 참견을 했을 때 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지켜보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아하. 네. 괜히 이제 편들거나 뭐 방향 제시했다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편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여자친구 쪽을 약간 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사모님이 돼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불편하죠. 예. 그때 이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 욕 많이 했어. 불편해지는 상황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리액션만. 오 진짜요?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예. 채팅창에 사실 그냥 55세고 여친 없는 거 아니냐고 사연자가. 바람이라서 어느 부분부터는 상상이다. 어디까지 상상하는 거야? 예. 이분들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채팅창에 가는 거 순서 없다. 네. 여기 또 어울리네요. 저분은 항상 같이 계시네요. 계속 매크로로 가는 수 없다. 아무 타이밍이나 던져도 베테는 들어맞거든요. 그냥 복붙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는. 네. 자, 그러면 일침했죠? 네. 예, 다음 분 가겠습니다. 2480님. 성별 미상입니다. 11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식 때마다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n분의 1을 하는데요. 보통 회식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회사는 내돈내산을 합니다. 잘못됐네.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 치킨 먹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회식 앞으로 계속 참석해야 될까요? 용국 스님이 대신 한번 뒤집어 주세요. 느낌이 살짝 그런 거네요. 저 혼밥 하시는 분들 다 한번 합석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들고 오시면 돼요. 무슨 회식이 회비를 받아? 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밑에 계신 분이 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모자란 거죠. 초과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솔직히 돈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n분의 1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는 거고 회사하다 보니까 이 사연자처럼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저는 무조건 있다. 이게 앞에서 선동을 해야 됩니다. 예.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편을 모으세요.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취하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네. 한 10명이 혼밥한 게 그냥 회식인 거죠. 떼거지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식입니다. 따로 회식. 네, 저희 우차사 회식할 때는 한 번 회식하면 한 250만 원씩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날 잡아서 하는데 그때는 진짜 많이 먹고 이제 막 평상시 안 먹은 것도 막 먹고 나중에 감독님 표정 좀 안 좋거든요.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런 맛이 회식이지. 그렇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눈치 보고 얘기도 잘 안 나옵니다. 자리를 피하는 게 낫죠. 솔직히 시간이 좀 아깝다고 봅니다. 네, 약간 이건 그냥 외식이라고. 그러네. 그렇죠. 담화와 외식이네. 네. 근데 우차사 회식 때는 문세윤 씨는 어느 정도로 드셨습니까? 예전에 그 문세윤이랑 신기루랑 같이 앞에 테이블 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삼겹살이 안 익었는데 다 먹어요. 다닥기. 네, 진짜 난 앞에서 이걸 먹었어. 소고기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면 똑같아. 끝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뭐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침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2480님께 용국이의 일침. 회사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자 그러면. 예. 네.
자, 금속탐지기님 남자분입니다. 이번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긴 하지만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알아서 차를 렌트해서 다니자고 했습니다. 네. 그 덕에 좀 편하게 여행을 했는데요. 근데 친구들 중 누구 한 명도 야 고생했다. 네가 운전했으니까 커피는 내가 살게.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지금 너무 서운하고 이 친구들이랑 다시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이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또 정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이게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 마음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남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합니다. 아, 오늘 나 고생했다. 커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얘기를 해. 아, 그런 식으로? 네. 부담을 지워라. 왜냐면 사람들은 지금 놀 궁리하고 먹을 궁리하느라고 안정이 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만 고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충분히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부분이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 운전하나 고생했네. 커피 한 잔 사? 그럼 애들이 그냥 사줘.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렇죠. 자기 밥그릇을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아, 어필을 해라. 무조건요. 뻔뻔하게. 네. 못 듣는 것 같아 한 번 더 얘기해. 그렇죠. 남자 친구들끼리면 무조건 생색내야 돼요. 그렇죠. 모릅니다. 카운트를 안 해주고. 본인이 솔직히 그 돈 내고 뭐 주유비 내고 해도 나중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유비 내가 냈어. 이거 다 얘기해야 됩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손해만 오기 때문에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친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PR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남는 거예요. 말도 당근은 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상한 비유 많이 날라오네. 뭐 이렇게 뭐 아는 비유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대충 들어 맞아요. 네. 솔직히 대충 맞지. 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운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아, 운전이. 장문차 운전병 입장에서는. 뭔가 운전이 그거 좀, 댓글 많이 달리는데. 예, 이게 약간 운전을 진짜 잘했으면 친구들이 뭐 진짜 너 운전 부드럽게 한다. 그런 게 어딨어. 제주도 여행 다니는데. 코너링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제주도는 또 특히 그거 있죠. 과속 방지턱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래가지고 몇 번 나른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잘라고 그랬는데 확 날고 막 이래가지고 짜증이 좀 났던 거예요. 이제 생방한 거를 땡투비에 올리면 또 장군차. 또군차. 예, 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그 장군차 운전하신 분께서 운전 그 드라이빙 실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뭔가 이 매드맥스 느낌이 났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서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살짝 오늘 채팅창 느낌 비슷한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금속 탐지기님께 용국이의 일침. 운전이라도 했으니까 데리고 온 거야. 이것도 안 했으면 그냥 끼지도 못했어 처음부터. 그렇죠. 네. 제주도 못 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프렌드.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학교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 합격이 당연해질 것이다. 에듀윌 합격 패스.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베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콕콕콕 코지마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코지마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코지마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코지마 코지마 안마의자.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lay no, lay no, something.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샤바투투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샤바투투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틴트. 아이투젠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에싸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에싸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도와줘요, 흠맨. 오케이 돌려 의시되었다. 나는 맨 나는 흠맨 나는 흠맨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산다. 엉뚱한 근육 영웅. 오케이 금융그룹.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문자는 10시부터 11시까지 그 사이에 보내셔야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요. 안 그러면 딴 방송으로 갑니다. 네. 월요일 게시판은 24시간이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굉장히 독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나? 그런가 봐요. 특별히 뭐 땡을 많이 안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성재 씨가 진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땡땡 친 적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순화된 겁니다. 예. 네. 9993님 언노운맨 누군지 모른다고 오늘 방송 맵게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안 하는 그러는 건 아니고 항상 원래 그랬어요. 네네. 예, 자 정영우 씨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곱돌이탕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캐스커의 아무도 모른다 미스터 언노운을 위한 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